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선에서 0.7%포인트 차 신승을 거둔 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여권에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하고 군사 비밀 보호와 교환 협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주거, 세제,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전수조사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토론회를 정리해 하반기 부동산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혹독한 찜통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극한 더위로 한때 아스팔트 온도가 60도에 육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 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은 흔치 않은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유권자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실제 당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범행이 대선이라는 대한민국 최고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이뤄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재판부는 죄질도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이미 인정해놓고 스스로 진술을 뒤집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에 비공식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됐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여권에선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에서는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당대표는 혁신당이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해 단죄를 이끌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재판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선거 비용이 더 크다고 받아쳤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거 출마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선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힘 전체 자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 부동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비용 부담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원부국이자 남미의 군사강국인 브라질과 히토류,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룰라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포옹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에 온 대한민국 정상을 브라질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외교 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사람인 만큼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Aprendi cedo o valor de cada oportunidade. Nós dois viemos da pobreza. Hoje temos compromisso de melhorar a vida de cada cidadão e cada cidadã. 2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양국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히토류 배장량 세계 2위 국가와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 등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영화와 체육,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를 위해 7건에 달하는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메르코스루, 남미 공동시장의 무역 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등의 국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도 공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 필리버스터 전국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내부 정리를 마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까진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목표 시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선관위 특검법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법력권 주도의 법사위도 일사불란 법안 심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민주당 TF 발의안 등에 더해 추가된 6개 형소법 개정안까지 병합심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도 시작됐는데 수사 범위부터 규모, 기간 등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쌍둥이 득표 등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보안수사권 폐지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여당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법력권 주도로 2개 법안이 목요일 본회의 처리 목록에 오르면 이틀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모두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두는 만큼 이 형소법 개정안과 다르게 처리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근 사의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는데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데 정 장관은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남은 후속 과제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뼈있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또 야당 의원님께서도 또 국민적 우려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국민들이 피해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왔던 만큼 최근 민주당의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여야 모두 사퇴는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퇴 의사 전달이 없었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전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어제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제와 대출,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정부는 온오프라인 의견을 모두 모아 조만간 부동산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나흘 만에 다시 열린 두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관했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국민적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입니다.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각계각층 130여 명이 모여 부동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는데 최대 화두는 역시 세제, 특히 똘똘한 한 채 광풍을 유발한 조세제도 개편이었습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공제 한도를 설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초고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적절한 매도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해주시고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낮다. 대출 분야에선 최근 은행권의 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 같은 피해 사례에는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가계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대출 이거는 좀 일관되게 좀 엄격하게 가야겠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청약 지옥을 없애고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달라는 2030 세대의 요청도 쏟아졌는데 한 총리는 조만간 청년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 페널티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조만간 답 드리는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국민 의견을 정리해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하반기 부동산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요즘 찜통더위에 잠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말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62개 지점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일 늘었고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종전 최고였던 1994년의 6.5일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7.8일, 광주 전남이 13.7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5.7일을 기록했습니다. 7월 들어 밤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23.1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습니다. 반면 낮더위는 지난해보다 다소 약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4일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6.1일 줄었지만 평년 3.5일과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밤사이 높은 습도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기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승객 일부는 탈진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안 승객들이 종이 책자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으로 가는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된 겁니다. 외부 전력 공급 장비 이상과 기체 결함이 잇따르면서 180명 넘는 승객들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내리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을 멈추면서 승객들은 장시간 찜통 같은 더위를 견뎌야 했다고 호소합니다. 물티슈로도 닦아보고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휴지도 한번 닦아보고 했는데 소용이 없죠. 너무 덥고 이게 쇳덩어리 안에 갇혀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채로 여러 명이 꽉 채워서 앉아있는데 당시 일본 다카마스시의 최고 기온은 37.9도씨로 열사병 경계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공항 이용객들은 승객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다고 말했는데 일부는 공황 증상을 보이거나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해 휠체어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분도 쓰러지시고 이후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 분은 완전히 탈수 증세에 그냥 그 게이트 다시 공항에 그 문 도어 열고 나가는 곳에서 쓰러지면 통곡하시고요. 이런 아비규환이 계속됐고 다음 날 오전 대체 항공편 역시 공항 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승객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응급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승객에게 숙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주변 빌라를 포함한 667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무더위 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삿짐 크레인이 고압선과 접촉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모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무속 논란에 사실이 아니라며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대선에서 0.7%포인트 차 신승을 거뒀지만 탄핵 이후 특검 수사를 거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손바닥에 새겨진 임금 왕자는 두고두고 이어진 무속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도 지속 교류했다는 의혹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스님으로 소개받았을 뿐이고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료의 가족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도 고개를 가로저었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이 같은 모르쇠 전략 끝에 0.7%포인트 차이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무속 논란은 임기 내내 따라붙은 꼬리표가 됐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이후 특검이 출범하며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무속 논란을 적극 반박하며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 전 대통령. 결국 탄핵 1년 3개월여 만에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첫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1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자고 말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지역인 중원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띄운 신천지 당내 개입설은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자 리스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말 첫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 중원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충남 금산 출신인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로 소개하며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선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대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권리당원 간담회를 찾은 김민석 후보는 해당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논리이자 바보 궤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당의 전방위 확장을 시작하겠다며 정청래 후보의 아픈 지점도 파고들었습니다.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신천지 수사엔 협조합시다. 송영길 후보도 정청래 책임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냈다며 연임에 성공한다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의 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계파 간 충돌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명계가 전면적으로 신천지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엄호하자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이 위험해진다며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원이 국회의원을 이긴다는 정 후보 발언을 놓고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 개입설이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 된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비전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윤리위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그동안 미뤄왔던 육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본격화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의 문제로 사안을 규정하며 흔들림 없이 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위원회도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회의에 불참한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금의 지도부가 윤리 규정을 논할 권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리위 해결법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사자인 권 의원은 직접 사건이 발생한 원내대표실을 찾아 사과했지만 자진 탈당 권유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밖에서도 권 의원에 대한 제소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육선 조경태, 지방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진종호 의원 징계안도 본격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의 사임과 징계 기준을 둘러싼 갈등 끝에 위원 2명이 불참한 채로 징계 절차가 강행되면서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내홍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33,626표, 3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33,588표를 얻어 강 후보의 당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 후보의 득표수는 기존과 같았고 천 후보는 6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었고 무효표도 1,030표에서 1,024표로 감소했습니다. 장흥기의 3차 공판에서 피해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유가족은 장흥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오열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6살 고 이채원 양의 시간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멈췄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늦은 밤까지 공부했던 이 양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건 일면식도 없던 23살 장윤기였습니다.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이 그러게 한 거 아닙니다.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이채원 양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양의 부모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오열했습니다.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입장문을 읽어내려간 이 양의 어머니는 딸이 보고 싶어도 못 본 지 벌써 84일째라며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을 잃고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족의 오열 속에서도 장윤기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출석해서 증인으로 증언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현재 이 사건으로 자신들이 고통받는 상황, 그걸 주로 진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 양을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도 출석해 범행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09시간 만에 진화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은 오늘 10시부터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은 이번 감식에서 최초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불길이 위층으로 급격히 확산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에게 돈을 주고 계좌를 넘겨받아 인터넷 도박 조직에 넘긴 수어 통역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넘기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인 청각장애인의 집을 찾은 경찰. 다른 청각장애인들 계좌를 수집한 경위 등을 수어로 묻습니다. 앞서 경찰은 4개월간 운영한 도박 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들을 조사한 뒤 사이트와 고액을 주고받은 이른바 큰손 이용자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좌 주인에게 도박 참여 경위를 물었더니 모두 청각장애인이었고 하나같이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청각장애인들이 수어 통역사와 동료 장애인에게 20만 원을 받고 넘긴 계좌가 도박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3달 정도 사용하는데 돈이 오고 가고가 기재가 되니까는 당신들 그 신용에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더니 수어 통역사가 주도해 청각장애인들의 계좌를 모은 뒤 다른 조직에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직은 청각장애인 계좌로 모두 3,200억 원대 도박에 참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관리자와 수어 통역사 등 6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6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80여 명이 청각장애인인데 본인은 범죄에 악용될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돈을 받고 계좌를 넘기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기 평택시 HL 만도 공장에서 금속 가공 설비를 점검하다 숨진 20대 하청 노동자 김승모 씨의 유족이 진상규명 전까지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금속 노동조합 만도지부는 어제 김 씨 유족들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고 고인의 이름과 사진도 공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봉 인근에서 사람이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락한 40대 여성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에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인 일반 기계기사의 실기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제 시행된 일반 기계기사 실기시험 문제가 하루 전 공단 직원과 시험위원회 과실로 유출됐고 문제 내용이 관련 커뮤니티에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4일째 중단됐지만 이란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일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을 받는 등 중동 곳곳에서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전선 확대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잠잠해졌지만 이란 외무부는 당장 대화 재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적도 없고 현재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میانجی‌ها ممکن هست پیام‌هایی را از طرف آمریکایی به ما منتقل بکنند در مورد تحولات جاری در منطقه ولی در حال حاضر ما هیچ مذاکره‌ای با طرف آمریکایی نداریم. 또 3일 안에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هیچ وقت اجازه ندادیم و اجازه نخواهیم داد که آمریکا تعیین کننده زمان جنگ و صلح باشه.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통항 문제는 오만과 논의 중이고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들을 향해서는 미국이 이란 공격을 위해 영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일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동부 지역과 수도 리야드의 석유 시설을 노린 이라크발 드론들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와 무력 공방 중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사우디 동부와 홍해 연안 도시 얀부를 잇는 원유 공급 운송 시설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해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주변국과 친이란 세력들도 분쟁에 얽혀 있어 중동에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정치체험학교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퀴즈를 못 내겠네. 선물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대표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자 여러분 퀴즈 맞추는 사람 선물 주신대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자 손을 야 네. 300명. 이야. 너무 대단하다. 문제가 새어나는 거 아닌가요? 당무감사를 해야겠네. 우리 당직자들 누가 맞췄는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무슨 선물 주나 지금 이제 이 3명은 앞으로 이게 5교시까지 무슨 얘기하는지 귀에도 안 들려. 선물 뭐가 오나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상이 이제 영상관입니다. 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상이 이제 영상관입니다. 아 브라보. 너무 대판 와서 내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또 김민수가 올라와가지고 기름을 확 부어놔가지고 다 죽을 지경입니다. 국립공원에 보여주신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더우니까 이제 단추 풀어도 되죠? 선관위 직원 한두 명이 투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숫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찌는 듯한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9도, 청주와 제주 27.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열기가 더해지면서 폭염이 기세를 올리겠는데요. 특히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8도, 밀양도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겠고 중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동부를 비롯한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